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뽑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랄까요. 어제도 약간 좀 꿉꿉한 그런 어떤 장세였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올랐죠. 기술주 중심, 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사실 오늘 삼성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시각의 시각이었죠. 근데 삼성자 하이닉스가 눌렸고, 반면에 이제 다른 반도체 소재 장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참 뭐랄까,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해가지고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의 추세는 강세장 추세,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강세장의 추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자 하이닉스가 눌렸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약세 마감,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보다 더 강했고, 또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겼지만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미코젠도 굉장히 좀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mRNA 컨소시엄, 국내 제약사가 뭉쳐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자, 이 이제 협의체 여기 이제 출범을 하면서 관련주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ST팜 이런 종목들이 또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작년에 좀 못 오른 바이오주들이 본격 움직이는 흐름들, 최근에 차바이오텍,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기업도 이제 튀는 것들 보면 참 뭐랄까요, 이제 이번 올해 이제 조정 흐름에서 성장주 바이오 섹터는 정말 작년 말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췄다 이런 이제 부분보다는 이거 이 기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게 어려웠는데, 이게 본전이 오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시켜드리고, 본전에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몇 주 전에도 제가 제목에도 다르면서 설명이 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여러 번 시켜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본전에 나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리포트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 드릴 때도 그 얘기를 좀 많이 긴 시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오늘 mRNA 관련된 컨소시엄 출범하면서 시장에 큰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지금 업종 선택이 중요하고요. 오늘 게임 쪽에서 이제 중국 판호 열렸다는 어떤 소식 때문에 펄어비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게임주도 이제 개별주 성격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업종과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핵심적인 어떤 수익률의 성패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이제 오롯이 편승하기 위해서 지금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초반에 올라타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을 조금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매일마다 복귀하는 게 지금 어느 시점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판단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동향부터 체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퍼펙트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S&P 지수가 0.23%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진짜 견고하게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전 세계 또 경제 증시를 완전히
드라이브하고 이끌고 있는, 리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지수 0.98% 상승해서 신고가 흐름 내어주고 있습니다. 와, 무섭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차트다 못해 정말 예술이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보시면 2배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보면 저번에 한번 길게 체크드렸지만 그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요때 이제 포인트로 치면 1300포인트까지 밀렸던 게 지금 14000포인트니까 10배 이상 올라왔죠. 저점 대비. 지수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수가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2년, 13년 만에.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완전히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이제 재차 신고가를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완전히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밤새 미국 증시에서 두드러진 어떤 흐름을 보였던 뭐 종목군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에서 애플 기술주들 보죠. 애플은 아직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스닥 신고가를 만들어준 게 애플의 상승도 이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뭐 결국은 아마존도 이제 신고가는 아니죠. 네. ASML 이제 홀딩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있지?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지금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지금 나스닥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구글 이제 알파벳이죠. 요 구글도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면서 나스닥을 이끌고 있고, 특히나 또 엔비디아가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나스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ASML 홀딩스 반도체 장비 요 회사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도비, 컴캐스트 뭐 이런 기업들, 넷플릭스도 이제 밑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인텔은 조금 약하네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신고가,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컴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암젠 같은 이런 바이오 헬스도 시총 상위로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버진 갤럭티 홀딩스는 정고점 부근 매물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헬스케어 업종 종목을 한번 체크해보죠. 일라엘리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화이자도 보시면 최근에 흐름 나쁘진 않죠. 이런 흐름들, 존슨앤존슨 이것도 신고가 흐름 부근 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고,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도 신고가 영역에 있고, 노모노디스크 신고가 흐름 계속 내어주고 있네요. 노바티스, 요 종목은 신고가 영역은 아니죠. 바이오젠은 이제 그 아두카누밥 그 FDA 승인 이후로는 조금 꺾이는 흐름입니다.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크, 암젠 뭐 이런 기업들, 에브비 이런 기업들 신고가 흐름 내는 것도 있고, 이제 부근인 것도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노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와 이거 지금 100조 가까이 됐네요. 신고가 영역에서 노바백스도 시총이 그래도 한 15조 이상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같은 그 SC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할로짐 테라페틱스도 재차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하는 주요 이제 미국의 바이오 신약 기업들도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아 테라페틱스 제가 주말에 짚어드렸죠. 그 유전자 가위 회사로서 임상일상 굉장히 좋게 나온 거, 하루 만에 이제 보시면 50%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60%까지 급등했다가,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상한가 제도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루에도
60%, 50%, 60% 오르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그 3상 완료하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죠. 세레스 테라피틱스도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유전자 가위 회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에디타스 메디신도 이렇게 음봉이긴 하지만 5% 올랐고,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도 이게 선두 업체죠. 이것도 지금 이거 이제 12조 넘습니다, 시총이. 요것도 장중에 10%까지 플러스였는데 마감은 6%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NK세포 관련해서 탑티어 넘버원 기업이죠. 요 기업도 이제 5.4% 상승했는데요. NK세포 치료제도 이제 역시나 카 NK가 이제 주류가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유전자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묶일 수 있죠.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혹은 이제 할로짐 테라페티스 같은 또 이제 플랫폼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약 업체들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mRNA 관련해서 이 모더나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긴 했지만 이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유망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주류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흐름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증시는 0.4% 약세 마감했고요. 3,286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3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40여 종목으로 오늘 약세 종목이 많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이제 20% 이상 급등한 게 좀 영향을 컸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뭐 반도체, 뭐 장비 소재주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022포인트, 코스닥은 1022포인트.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았어요.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500원을 팔았고요. 하이브 블록딜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000억 가까이가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6,800억 팔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얼마죠? 1조 2천억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300억 순매수, 기관이 400억 순매도. 그러니까 그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흐름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종목들 흐름도 이제 좋은데, 코스피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가 좀 눌리는 흐름이에요. 다른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반도체가 이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일시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66조, 67조 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활 뭘 타오르고 하면 아마 저런 자금들이 확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한국 증시 코스피 흐름하고 비슷하게 좀 조정 성격이었어요. 니케이 증시 0.8% 약세, 홍콩 1% 약세, 대만은 이제 약간 플러스 마감, 상해 증시 0.9% 약세, 해서 한 1% 내외 정도 약세로 이제 마감하는 주요 이제 아시아 증시였고,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요, 오늘 뭐 음봉, 근데 11선에서 밑꼬리 받치면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형태.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문제없이 그대로 순항하고 있다 보고요.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 1032포인트가 얼마 남지가 않았죠. 한번 그냥 바이오주들 한번 움직여주면 그냥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오늘 제약업종 지수도 보면 제약업종 지수는 마이너스 0.08%.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는 흐름이, 요거 돌파를 지금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못했잖아요. 박스권인데 요거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코스닥 지수 그렇지만 이 제약업종 바이오 섹터에 엄청난 대상승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떤 것들이, 어떤 부문들이 주도할지를 계속 저는 이제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오 좀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 옆으로 기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앞두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주봉 보더라도 시세의 어떤 방향성을 앞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억눌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결국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건 이제 시총 상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도움닫기의 형태, 시세들이 좀 되고 있고, 그런 명분으로서의 어떤 흐름들도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나오고 시세가 뭐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해가지고 이제 본격 시세가 될 때 그걸 이제 내세우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명분들도 가게 되면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상승시키는 그 이유를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신고가를 내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해설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큰 어떤 파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형태가 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오의 어떤 대상승, 대시세, 상승 오파, 지수 상승 오파를 주도하는 업종이 바이오 섹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반도체 업종 지수, 이게 지금 보시면 0.8% 상승했어요. 지수보다 더 상승했죠. 오늘 코스닥 지수 0.45% 상승했는데 한 2배 가까이.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많이 있는 그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옆으로 좀 쉬는 형태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본격 시세가 아마 분출하게 될 겁니다. 바이오랑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의 어떤 그 엄청난 시세, 폭발적 시세, 그리고 이 반도체 소부장의 폭발적 시세, 코스닥에 이제 집중된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도 보세요.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박스권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가 더 오래 쉬었죠. 작년 8월부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막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막 올려치고 그대로 이제 옆으로 기면서 이제 박스 그리면서 매집하는 패턴이 나온 거죠. 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모멘텀이 아닌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뚫고 이제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한 어떤 단계로 가고 있다.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도 그런 어떤 형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시세 발현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하에서 이제 최근에 조정 흐름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좀 강조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정말 다시 못 올 그런 기회의 어떤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올려드리는 종목 진단,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에 대한 영상 7부가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요. 참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 체크를 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번 장에 이 기회를 다들 오롯이 또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8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 생각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총 상위주들, 수급을 먼저 봐야겠구나. 코스피 지수 외국인 5,5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오늘 철강에서 한 800억 정도 팔았고요. 의약품 쪽에는 220억 정도 들어왔어요, 대략. 바이오 쪽은 이제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전기전자 쪽으로도 많이 안 팔았죠. 이거는 뭐 판 것도 아닙니다.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지금 600억이면 뭐 판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팔았나 보니까 서비스업 2,800억. 이 거의 대부분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거 이제 그 3대 주주라고 할 수 있죠. 1대 주주가 이제 방시혁 대표고 2대 주주가 넷마블, 3대 주주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막 벤처 회사들이나 이제 비상장 회사들 투자해가지고 돈 잘 버는, 투자 잘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지분 7% 정도 되는 거를 블록딜로 넘겼어요. 예, 할인율 9%로. 이따가 기사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물량이 이제 이렇게 잡히면서 대량으로 잡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진짜 많이 팔았네요. 6,800억. 금융투자에 어차피 뭐 단타로 들어왔던 거 빠져나가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가 좀 매도가 좀 많았고 철강 쪽이 좀 의외로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흐름. 보시면 IT 소프트웨어 쪽하고 오랑부나 이제 엔터 쪽이죠. 이쪽으로 좀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예. 기관은 46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수급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뭐 치고 달리진 못하네요. 1% 내외 정도 약세. 오늘 카카오가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본격화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7월 26, 27일 청약하네요. 드디어 8월 상장하고. 그래서 요 카카오뱅크 상장 건이 결국 이제 카카오의 어떤 주가의 하단을 지지를 해주면서 붕괴시키진 않는 그런 흐름이다. 근데 고가권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카카오가 이제 안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높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이걸 뭐 5년 10년 투자하겠다면 훨씬 더 간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근데 이번 이 강세장의 사이클 내에서는 여기서 업사이드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팔고 차라리 지금 뭐 바닥을 좀 여전히 기고 있거나 이제 스타트를 하려는 그런 성장 업종이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중형주단의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더 크게 낼 거라는 거죠. 제 어떤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상.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서 카카오는 모멘텀들, 상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막 붕괴되는 형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이제 0.8% 상승하면서 카카오 상승과 함께 이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LG화학이 1% 상승, 삼성바이오도 플러스로 마감했네요. 오늘 자동차 쪽은 그냥 뭐 보합 정도였고, 삼성 SDI 최근에 흐름 좋은 것 같아요. 1% 상승으로 최근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은 편이고요. 올해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뭐 전기차 배터리 쪽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올해 좀 좋은 어떤 흐름인데요. 그거 이제 지분을 꽤나 들고 있다는 것도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게 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셀트로는 0.3% 정도 밀렸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재차 매도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골드만삭스 매도 이제 리포트, 그리고 질병청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세포주 뭐 좀 안 좋은 결과 뭐 그런 내용들이 공매도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좀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역에서 이제 저가권을 형성을 시켰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권의 어떤 형태지 여기서 막 다시 막 꺾이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뭐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슨 뭐 운명이 달린 레키로나 그러는데 셀트론의 운명이 달린, 아니 셀트론이 무슨 본업 자체가 얼마나 탄탄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인데 레키로나의 어떤 셀트론의 운명을 얘기하는 그런 기사 제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고요. 어쨌든 주주분들이 이 셀트론의 가치와 성장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두려움을 가질 구간이다.
외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두려움을 가질 구간이 아니에요. 용기 될 구간이지. 오히려 이제 이격이 벌어진 지점에서는 뭔가 좀 뭐 악재적인 부분, 실질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인위적인 거라도 나오면 좀 꺾이거나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이격도 좁혀져 있고 중장기 이평선 근방에 이제 붙어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용기를 낼 구간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외부 그런 언론이라든지 외부 어떤 내용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중장기 이평선 부근은 편안하게 홀딩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뭐 적이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요, 성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서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서 바라본다면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총 상위수는 대부분 약세였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그래도 이제 SKI 테크놀로지 2차전지 소재주로서 분리막 이제 대표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 3% 상승, 넷마블이 2.3% 상승으로 오늘 게임주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역시나 펄어비스 20%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부분이죠. 이제 중국 판호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이라는 이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 오늘 기관 외인들이 완전히 싹쓸이했죠.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흥행 청신호예요. 출시 첫날 애플 매출 1위다.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로 데뷔를 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장대 양봉,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순매수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크래프톤 수혜주, 크래프톤의 이제 그 주식을 2% 정도 들고 있는데, 크래프톤에 대한 지금 시총에 대한 얘기는 뭐 최소 이제 20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차익 자체가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도 연결해서 본다면 괜찮은 어떤 흐름이 좀 기대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괜찮았습니다. SK머티리얼즈 3% 상승 보십시오. TCK, 그렇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좋았지. 실리콘업스도 보십시오. 3.4% 신고가 흐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종목별로는 굉장히 센 것들 많았고요. SM도 7%나 상승했습니다. 신고 52주 신고가겠죠? 덕산네로스 OLED 소재주로서 2.4% 강세 흐름 내어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OLED 관련주 PI 첨단 소재도 뭐 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오늘 바이오주들 모멘텀 있었던 것들, 특히나 이제 ST팜, mRNA 관련해서 컨소시엄 그거 이제 발표하는 거 오늘 좀 영상들 본다고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요 컨소시엄 발표 장면도 이제 영상으로 봤고, 오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출정식이죠. 이제 정치하겠다. 그것도 이제 다 봤어요. 뭐 결국은 이제 향후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대선 어떤 시기가 이제 빨라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대선주 투자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조금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트레이딩 뭐 좋아하시거나 잘하시거나 그런 것들 다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명분, 그런 기준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선주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드리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종목 진단에서 적지 않게 좀 질문 올리신 분들을 이셔가지고 제가 종목 진단 영상에는 몇 번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괜찮은 종목들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미약품, 오늘 mRNA 관련해가지고 컨소시엄 참여하는 기업들, 한미약품 2.9% 상승했죠. 한미사이언스, 이 기업도 보시면 5.97% 상승. 녹십자도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4%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아, 이제 ST팜이 동아 계열입니다. 한미, 동아, 그리고 녹십자 요 계열이 이제 손을 맞잡고 이제 KmRNA 백신을 만든다. 왜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협의체가 됐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이제 만드는 가속화를 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장세 속에서는 이 mRNA 관련된 부분, 섹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 작년에 쉬었던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 보면 나이백 같은 거 오늘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도 한 10% 튀는 뭐 흐름이 나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오늘 2.8%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전환사채도 이제 이제 결정했죠. 500억 정도. 결국은 뭐 시설 자금 그리고 타법인 출자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만기 이자율, 표면 이자율이 0%입니다. 그래서 주식 전환하기 위한 어떤 물량을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작년에 쉬었던 것들이 바이오 섹터에 이제 유망한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오르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들도 좀 좋은 흐름입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좋은 수급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도 그렇죠? 차바이오는 최근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조금 거세지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네요. 근데 나이백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크로젠 같이 또 유전체 관련된 기업도 연기금이 또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기금 최근에 외국인도 가세하면서 이렇게 또 스타트를 하는 그런 흐름이 또 전개되고 있죠. 작년에 못 올랐어요. 옆으로 계속 기는 형태. 이 종목이 뭐 안 좋거나 나빠서 옆으로 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매집 구간대를 만든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SK바이오팜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우상향의 패턴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이런 뭐 임플란트 관련 1위 기업 역시나 이제 우상향의 패턴을 뭐 여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쉬어졌던 그런 어떤 바이오 섹터들 뭐 셀리드 이런 것도 와 진짜 무섭네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좀 쉬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위가요. 코덱스 200 선물 이제 여기 인버스 같은데 선물 인버스 2X 곧버스라고 하죠. 야, 그래서 580억 정도의 기관이 대부분 샀네요. 500억 정도를. 그러니까 기관들의 일부가 이건 뭐 ETF 연계된 물량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뭐 인버스를 이렇게 제일 많이 샀다는 거. 그리고 LG화학, 녹십자. 오늘은 수급이 그다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뭐 안 좋았기 때문에 작은 물량으로도 이제 상위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시총 대비해서 녹십자나 SKI 테크놀로지가 조금 수급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삼성 SDI, 두산 퓨어셀도 한 3% 상승하는데 200억 정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오늘 이제 보시면 mRNA 관련된 컨소시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죠.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 한미약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오늘 좀 샀고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수급도 좋았고 시세도 좋았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오늘 다 플러스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7% 상승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뭐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수급도 좋고 상승 추세. DB하이텍 역시나 이제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넷마블도 수급 괜찮았고요. 현대글로벌스 수급은 좋았는데 오늘 1.6% 약세.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요. 게임주 오늘 카카오 게임즈 8% 완전히 쌍끌이 460억에 순매수. SME 7% 상승.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많죠. SK 머티리얼즈, 원익 QNC,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신흥 SEC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이제 부품주죠. 예, 부품주인데 이거 돌파를 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눌리는 형태가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돌파는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이번에는 주기가 좀 짧아졌네요.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겠네요. 보시면 눌렸지만 주기는 짧아졌죠. 예, 주기는 짧아졌죠. 주기는 여기 더 짧아졌네요. 그렇죠. 예,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중소형들이 보다 더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급 쪽으로도 조금 조정 나올 때 매물 나오다가 재차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빵 나왔네요. 그래서 신흥 SEC도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 참 좋은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 우상향 패턴 이어가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 4%로 요것도 한번 시세 분출을 딱 했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저평가 매력이 있죠. 아이센스 종목 진화할 때 한번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그 혈당 관련 의료기기 회사죠. 4.9% 수급도 괜찮은 흐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장세예요. 중소형들 조금 더 좋은 어떤 장세, 동아기업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얼마나 이제 성장하는 또 우량한 또 중형주 단에, 너무 소형주는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지고요. 큰 손들도 어느 정도 캐파 5천억 이상에서 그래도 2조 원, 3조 원 되는 것들을 선호하지 1, 2천억짜리 이런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타겟팅 해가지고 포트를 조금 재편을 재빠르게 하시면 지금 장세에서 분명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KMRNA 컨소시엄 출범한 거 요 기사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보죠. 내년 상반기 백신 1억 도주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각조각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정부가 또 밀어주고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외국에 손 벌리고 외국에 의존하는 걸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유행처럼 이제 앞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mRNA 이 기술을 이제 가지고서 손을 잡고 국내 제약사들이 한미약품, ST팜, GC녹십자 이렇게 쭉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요. 이제 만들고요. 참여 기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여기에 참여 아직은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또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엿보였던 그런 바이오 업종 내 어떤 종목별 흐름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백신 개발 2023년 이후 연 10억 도주 생산 목표를 한다 해서 이거 굉장한 이 정책주이자 글로벌 트렌드의 주이자 신약 개발의 어떤 프로젝트로서 엄청난 주도하는 모멘텀인 거죠 사실. 그래서 세계사 임상 및 설립에 7천억 이상 투자, 이거 엄청난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업계가 내년 상반기 mRNA 백신의 1억 도주 이상 생산 및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엄청난 모멘텀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자는 취지고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서 백신의 자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KMRNA 컨소시엄은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반 기술과 LNP 생산 등 원천 기술과 원료, 대량 생산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약품, ST팜, GC녹십자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2년 내
자체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멘텀이 뭐 주가에 2년 동안 계속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6개월 안짝으로 다 반영된다 보시면 돼요. 이를 통해서 mRNA 백신 개발을 포함 원료부터 완제 생산까지 전 주기적 자력 개발에 나선다. 제약바이오 협회와 56개 제약업체 공동 출자로 지난해 출범한 킴코는 정부와 국회 등의 원활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컨소시엄은 2단계에 걸쳐서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한다. 먼저 오는 22년까지 내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해서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주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요 킴코 허경화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 접종 가능한 1억 도주 이상 분량의 생산 및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을 또 합종 연합해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3년까지는요,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10억 도주 이상을 생산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굉장한 수혜를 받겠죠. 25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 백신 차세대 혁신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뿐이 아니라 이 mRNA mRNA 이제 기술을 가지고서 플랫폼 기술 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들도 개발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시장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고 기대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주가 모멘텀은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미약품, ST팜, GC 녹십자는 임상과 핵심 원료, 대량 생산 설비 구축 등에 7천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향후 mRNA 기술과 원부자재 개발 생산 관련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및 대학 연계, 산학 연구소 등으로 컨소시엄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7천억 원은 이거 적지 않은 겁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이오 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팜 이제 대표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mRNA는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이의 강점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빨리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mRNA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변이에도.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한다. 그래서 이 모멘텀 자체가요, 이 변이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모멘텀이 죽진 않아요. 이게 진짜. 특히나 이제 백신 관련해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목을 할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주도하는 부문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쪽에 대한 전략을 또 구상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브루라는 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명 변경한 거죠. 이게 이제 블록들이 발생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7.3% 급락을 했는데 이게 뭐 9% 할인을 했으니까 저 정도 빠지는 게 뭐 당연해 보이고요. 8천억대 블록들입니다. 8천억대 이제 대규모 이제 블록들이고요. 일단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7.57% 스틱이 갖고 있는 이제 지분을 블록들이 이제 성공했다. 8,100억을 이제 현금화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에 할인율 9%를 적용하는 건데요. 경쟁률이 2대1이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 자체는 상당 기간 동안 이게 또 물량이 소화돼야 됩니다. 그 SK 바이오팜도 이 블록딜, 대규모 블록딜 이후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엄청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당장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이제 소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뭐 이 기업이 안 좋고 이런 문제보다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한 9배 정도 이걸로 벌었다고 하죠. 예, 최근에 막 신고가 흐름 내고 공목 이제 그 상장 당시의 가격권까지 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목표했던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매각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여 기관은 국내가 30%, 해외가 70% 비중을 차지한 걸로 전해진다 해서 원활하게 잘 매각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이 잘 전개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잘 소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되는지를 바닥권에서 계속 체킹하면서 이제 조금 강조를 드린 거죠. 예, 저점 매수 어떤 구간대에 대한. 그래서 하이브도 계속 관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공은요, 우호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좋아서 매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인기도 많았다는 측면으로 볼 때. 그래서 우호적인 블록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오랜 기다림을 또 인내하신 분들이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보다 더 외부적으로 뭐 악재보다는 약간 좀 인위성이 좀 가미된 뭐 공격 같은 어떤 느낌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게 조금 시세가 올라가기 위한 어떤 시점에서 나타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결국은 항상 그랬듯이 제 가치적인 어떤 흐름에 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리고 분석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peak.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